아무래도 이 갤럭시 모니터리라는 회사에서 이제 STO 관련해서 샌드박스 받아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 살펴봤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자산 유동화를 통해 가지고 새로운 형태의 금융을 시도하는 것에 대해서 저도 관심이 많고, 제 친구들도 이런 업종에 많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항상 규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많은데, 또 이런 부분이 창의적인 생각들이 규제에 막히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게 좀 그러면 STO에 관한 규제 완화가 국민 입장에서 좀 왜 중요하고 어떤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할까요? 지금 저는 우리나라에서 결국에는 많은 자금이 부동산 시장에만 편중되어 있고, 그것은 사실 뭐 그것도 필요한 금융이긴 하지만은 국가의 산업 발전이나 이런 곳에는 기여가 좀 적은 그런 투자입니다. 그런데 이런 형태로 좀 믿을만할 수 있는 투자처, 그리고 또 기업 입장에서 재원 조달처가 생기게 되고, 그 방법론이 다양해지면은 우선 기업이 일하기가 쉬워집니다. 오늘도 논의된 것이 LCC 같은 경우에 이런 스테어 엔진 관리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까지는 아주 비싼 비용에, 그리고 해외 기반의 리스 형태를 이용하고 있었다면은 앞으로 이런 조각 투자 형태가 발달하게 되면은 사실 일반 국민들도 은행 금리보다 훨씬 좋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고, 그러면서 안정성도 있는, 그리고 또 한편으로 기업에서도 저리에 또는 저비용에 이런 필수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아주 중요한 서비스다. 금융에 있어서 뭐 금융이 원래 산업에 피가 돌긴 하는 그런 산업이지만은 규제가 좀 잘 해소된다면은 훨씬 다양한 방법으로 피가 돌게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좀 아까 대선이 만약에 되면은 언급을 안 할 수 없다 이런 부분 하셨는데, 공약에도 뭐 관련해서 당연하죠. 저는 이 금융 관련 규제는 더 화끈하게 풀어야 된다라는 생각하고 있고요. 물론 투자자 보호나 이런 측면에서 충분한 장치가 마련되었다는 그런 가정하지만은, 저는 지금 세계 기조를 따라가겠다 정도가 지금 우리의 가이드라인에서 안 된다. 세계 기조를 앞서가겠다라는 생각으로 규제 철폐에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정치 현안 관련해서 여쭤보면 K 엔비디아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 관련해서 이제 어제 이현주 의원께서 이제 인터뷰를 통해서 이제 민주당에서는 좀 전력 기금 같이 뭐 소위 노는 기금으로 와서 국부 펀드를 만들겠다 이런 취지로 말했는데, 그런 좀 어떻게? 솔직히 노는 기금이 있으면 그 자체가 잘못된 거고요. 노는 기금이 실제로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국가가 인프라에 투자하고 그 외 기업이 창의를 덧붙이는 거는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기업에 대해서 30% 가까운 지분을 정부가 확보하고 이렇게 기업을 운영해서 빅테크가 되길 바라는 것은 저는 정말 어려운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실제 구현된 사례를 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꾸 뭐 TSMC 이런 얘기 하는데요. TSMC는 생기고 나가지고 5년 만에 민영화가 사실상 됐고, TSMC가 최근에 빅테크로서의 성장을 가져오게 된 것은 채 15년, 20년이 되지 않습니다. 그건 지금 TSMC의 아주 초창기 얘기고요. 저는 만약 그런 논리대로라면은 대한민국의 삼성전자의 지분이나 30% 취득해 보십시오. 그게 쉬운 일인가? 그리고 그게 과연 다른 국민연금이나 아니면은 국부펀드가 하는 투자에 비해서 더 효율적인 투자인지도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실제로 한국투자공사 KYC 같은 경우에는 연도별로 다르긴 하지만 10% 가까운 수익률을 올리고 그렇게 그 배당을 통해 가지고 재정에 기여하고 있는데, 과연 그럼 엔비디아에 투자해가지고 아니면 엔비디아 같은 기술형 성장주에 투자해가지고 그런 국세를 대체할 만큼의 캐시플로우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 아니면 오히려 그 변동성 속에서 국부를 손실시킬 가능성이 있느냐. 이거는 만약에 그렇게 쉽게 엔비디아를 발굴하고 투자할 수 있는 국가라면요, 국가 전체가 뭐 왜 30%만 확보합니까? 가진 모든 돈을 때려박아서 하지. 저는 자꾸 사탕발림으로 할 상황이 아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네. 한 가지만 더 여쭤보자면, 좀 이재명 대표가 체포동의안에 대해서 비명계랑 검찰이 좀 한거다 뭐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좀 왜 이런 말을 갑자기 하는 건가 좀 보세요. 예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준석이 자기를 떨어뜨리려고 대선 때 이런저런 조언을 했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망상이 윤석열을 파멸로 이끌었습니다. 저는 이재명 대표도 지금 망상에 휩싸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망상에 대한 부분은 국민들이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 망상에 빠진 지도자는 그 망상에 따른 큰 사고를 치는 게 윤석열 대통령의 사례였습니다. 저는 망상이 심한 분들은 정체만 안 된다 봅니다.